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하나솔루션은 이 최초 투매가 나온 날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, 지금 오늘 보면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이틀간 지금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. 특히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도 장중에 2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보시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이 맥점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, 지금은 이 엄청나게 큰 박스 안에서 뭐가 있냐면 수렴을 만들고 있다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이 수렴의 극점에 주가가 다다랐다는 거죠. 극점에 다다랐다는 건 이 변동성을 뜻하는 건데, 그래서 이 오늘 시간에 이 하나솔루션 이 수렴 이후의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, 아니면 다시 이 꼬꾸라지는 이때처럼 하락으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에 대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이제 대칭 수렴형이죠. 이 대칭 수렴형은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점점 세지고, 이 매도에 대한 힘 역시도 좀 점점 세지고, 그러면서 이 끝에 가면 갈수록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힘들이 좀 평평하게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. 그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뭐가 나옵니까? 방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. 즉, 매수에 대한 힘이 세면 위로 올라가고, 매도에 대한 힘이 세면 이 하방으로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, 현재까지만 보면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 상방에 대한 이 돌파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. 그죠? 왜 하단 추세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끌고 가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, 주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림대로 올라가면 너무 쉽잖아요. 그래서 이 변형 패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변형 패턴. 즉, 이 수렴을 만든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깨져주고 올라가는 흐름인 거죠. 지금 이 하나솔루션은 이 2번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. 그 흐름이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이 가로에 대한 박스 있죠. 그때는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더라도 가격적인 지지를 만들면서 전환을 합니다. 자, 그 가격에 한번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뭐가 보입니까?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 갭이 또 걸립니다. 갭. 과거에 대한 지지, 갭은 뭡니까? 돈이 들어온 자리죠. 그리고 이번에 또 지지로 작용했고요. 지금 이 라인이 무척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렴이 깨지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일단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,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, 제가 이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차트 덕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모든 이 기술적 분석,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바로 이렇게 매집선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. 자, 말한 갭의 선을 그어보고 이 수렴에 대한 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? 깨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왜 매수라고 말하는지 이 맥점 차트에 나온다는 거죠. 딱 그 가격이 노란 밴드에 딱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. 주가라는 건 이렇게 종목마다 주포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주포가 발생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,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를 낸 이 종목들의 이 주포, 이 이탈 여부를 뭘로 판단하냐면 이 밴드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.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,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에코프로 역시도 보시면,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이 밴드, 딱 두 개의 밴드 형성됐죠. 주포,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. 지금 이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이 초입 구간, 이 첫 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이 현재 이 방향성이 나오지 못한 건 바로 이 시장 때문입니다. 시장.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. 자, 하나솔루션 물론 이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테마를 타고 오면서 테마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차트는 오히려 이 코스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.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급반등 이후에 수렴을 하면서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? 21선 위에서 가격을 마감시키긴 했어요. 똑같이 수렴을 만들면서 오늘 이 21선 위에서 마감시켰죠. 그리고 똑같이 횡보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시장을 보면은 오늘 이 21선을 지지할까 말까 하면서 종가상에 안착을 했는데 살짝 이 불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빠른 돌파보다는 한 번에 대한 페이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제가 말한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. 하나솔루션도. 아직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고,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,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돌파가 되는 그 시점에 얘도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
그래서 지금 시장 역시도 박스, 종목 역시도 박스라서 이 박스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, 자, 그래서 보면 이 전쟁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계속적으로 박스에 대한 그림을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이 재매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, 그거를 뭐가 알려준다? 바로 이 맥점 차트가 알려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반등에 대한 흐름, 저점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지난번에도 이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문자를 못 받고 이 수익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. 제가 실시간으로 보다가 이번 라인에서도 이 저점이 발생이 되면 이때처럼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이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바로 올라간 상승이 나오면 제가 뭐 특별히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깨짐이 발생되고 이 라인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매수를 말씀드린다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주변에 이 하나솔루션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공유하기 꼭 눌러주셔가지고 우리가 꼭 같이 이 좋은 가격에 또 매수를 잘해서 또 이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오자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
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